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자하오. 예, 어떻게 보면 술에 흠뻑 취해 보셨습니까? 예, 술 종류 정말 많죠. 예, 중국 술이 중국주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종류가 정말 많고 또 맥주 종류만 해도 140가지가 넘어요. 예,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술의 천국,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이제 이 중국 술을 지역별로 가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술값이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또 제가 저번 시간 말에 이제 제가 그 하이즈란 하이즈란 티엔즈란 멍즈란 이건 강소성에 좀 유행되는 술입니다. 이제 그래서 멍즈란 가격을 제가 중국 상점에 가서 물어보니까 75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우. 근데 그 정도 받을만 해요, 보면은. 그게 돈, 술이, 이제. 근데 요즘 술 맛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그런 건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중국 술은 정말 여러분들,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술을 뭐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은 개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국에는 술 먹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술을 주류로 해서 이제 1차, 2차, 3차로 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밥을 이제 식사를 주류로 해서 술은 그냥 반주로 또 보면은 영상을 보셨다시피 이제 중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독주를 안 먹습니다. 독주를 안 먹고 꼭 이 한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 독주를 찾아요. 자기 술부심 이렇게 막 나타내려고 이렇게 찾으시는데 중국에서 술 잘 먹는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냐 그러면은 스촨 사람들하고 샨동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동베이 산성 동북 삼성 특히 하얼빈 사람들한테 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펀지오의 어떤 고향 샨시 네. 명주가 나는 지역에서 거기 가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술 잘 먹는다고 이야기하시면은 일반적으로 남방 사람들이 술을 잘 못 마셔요. 독주를 거기는 황주 위주이기 때문에 좀 도수가 좀 낮은 술을 먹습니다. 근데 북방 사람들은 술이 굉장히 독주를 먹어요. 예. 하기 때문에 북방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술 취하시면 안 됩니다. 뭐 처음부터 해가지고 오늘 하고 벙요 그래서 저 벙요 됐으니까 깜빼 그럼 또 우리는 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이 폭탄주가 이 빠오단주가 유행이다.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맥주에다가 또 백주 부어가지고 또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또 뭡니까? 응? 맥백입니까? 맥백에서 먹습니다. 그러면 뿅 갑니다. 정말 뿅 가요. 예. 여러분들 나중에 비즈니스 하실 때 꼭 제 말 명심하세요. 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술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워수이 그냥 술 못 마시겠으면은 그냥 술 자랑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예. 그 중국 술은 여기서 먹는 술보다 여러분들 독하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여기서 연습하셔가지고 가세요. 예. 그러시면 됩니다. 뭐 앞으로 여기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4학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중국 관련 비즈니스 하실 때는 이 식사 문화와 술 문화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차 문화는 요즘 좀 몰라도 돼요. 예. 근데 술 문화와 식사 문화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거를 비즈니스 예절에서 제일 기본입니다.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기초 중국어를 배우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을 제가 꼭 합니다. 저는 이 문화를 술 문화하고 밥 문화는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알고 넘어가라. 예. 자, 오늘의 배경 뒤에 네 사람 나옵니다. 네 사람 나오는데 여자 한 사람 빼고 남자 세 사람 중에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힌트 하나 낼게요. 자, 청나라가 언제 망합니까? 청나라가 언제 망해요? 예, 1917년에 망합니다. 그러면은 청나라가 망하고 바로 중국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신의 혁명을 통해서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신의 혁명을 이끈 사람은 누굴까요? 확률은 33.3%. 예. 하나, 둘, 셋. 세 분 중에서 누구겠습니까? 예. 바로 여기 계시는 이분이 순원
순중산 중산 선생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할아버지나 어른의 이름은 직접 부르지 않아요. 태코나 아니면은 호를 태코라 그러면은 창원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당숙이시다 그러면은 그분 이름을 부르는 게 창원 당숙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호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호를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왜 이름을 부르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예의가 없다 그럴까? 예, 그래서 저기 계시는 분이 이제 국민당을 만드셨고 중화민국을 만드셨습니다. 중화민국.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는 그럼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 계시는 이분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분은 바로 송경영이라는 어떤 그런 이분의 와이프입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22살 납니다. 22살 나요. 근데 이 송가 자매 이야기는 영화로도 이야기가 됐고 또 굉장히 뭐 중국 현대사를 좌지우지했던 여러분들 그러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고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송가 황조의 이 송씨 세자매가 굉장히 현대사에서는 중국에서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자 우선 이 송경영, 숭칭링 같은 경우에는 세 명 다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좀 그때는 그 아버지하고 이 순원하고 이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제 순원의 혁명 자금을 많이 이제 자금을 대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둘째인데 친구였는데 이 둘째가 이제 순원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의절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은 큰 언니는 누구냐 그러면 세 명 다 미국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영어 굉장히 잘해요.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유학을 갔다 왔으면은 중국 역사적으로 미국 유학을 최초로 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 누나 언니 같은 경우에 송아이린 그래가지고 이분은 또 보면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현실적인 어떤 부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 공씨 집안 75대 손에 이제 공산씨라는 어떤 그런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부의 경제를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럼 셋째는 누구냐 그러면 굉장히 활달합니다. 굉장히 활달하고 숭메이링 그래서 송미령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소개를 좀 시켜 드려야겠네요, 제가. 자, 여기 있는 이분은 누구냐 그러면은 장지혜씨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만 가셔가지고 장지혜씨 그러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중정, 장중정이라 그러시든가 아니면 장공이라고 여러분들 그러셔야 돼요. 예, 대륙 가시면 그래도 되는데 대만에 가시면 이분 순원은 국부라고 그럽니다. 왜? 중국 중화민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타이페이 그러니까 이런 타이완의 공식 명칭이 중화민국입니다. 이 중화민국을 만들고 중화민국을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이 장제스입니다. 장제스는 군인 출신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숭메이링 같은 경우에는 숭메이링은 나중에 장제스라고 결혼합니다. 굉장히 이 숭칭링 같은 경우는 이 언니는 결혼하는 걸 반대를 했어. 왜냐하면은 국민당 중에서도 이제 이 노선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국민당 안에서도. 국민당 안에서 노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장제스 같은 경우는 권력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숭메이링 같은 경우에는 셋째는 이 권력을 추구하는 남자를 또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숭메이링과 결혼을 해서 이제 거의 이제 그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숭칭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순원의 어떤 그런 그 대외적인 어떤 그런 개인 비서로서 영어 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 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순원 선생께서는 그때 이 결혼을 할 때 이미 아내가 있었고 애까지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친구가 얼마나 이제 친구 딸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숭메이링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이 남자의 어떤 뒷바라지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6개국어에 능통해요. 숭레이링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당연히 그러면은 숭칭링은 장제스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두 자매가 이제 싫어하게 되겠죠. 근데 첫째 언니 같은 경우에는 장제스의 덕을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온갖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를 저질러가지고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 예, 우리의 마오 주席입니다. 그래서 이지우 스지는 공산당, 공산당의領導, 예, 마오 주席입니다. 마오 주식. 자, 이분이 근데 어떻게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싸웠는데 왜 같이 있어요, 교수님? 이거는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국어공허죠. 그래서 일본을 물리치게 돼서 1차 국공화 갑자기 때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国民당의 당수가 바로 장제스고 그 다음에 공산당의領導가 바로 마오 주席입니다. 마오 주식, 마오쩌둥. 그래서 중국 현대사를 거의 이끌었던 사람 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주 스지우년 그래서 1949년도 10월 1일 그 전에 이미 1월 달부터 해가지고 패전할 것을 알고 이미 다 이 대만에 갈 준비를 장제스하고 숭메이링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주 스지우년 이후를 갖다가 바로 신중고라고 합니다. 신중고. 한참 여러분들 그 중국 중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번역을 하게 되면 신중고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중고는 바로 이주 스지우년. 그래서 공산당이 이제 집권을 해서 정권을 잡은 시기를 바로 신중고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노래 이런 노래 있어요. 没有 공산당, 没有 신중고, 没有 공산당 지금 没有 신중고. 예, 그래서 공산당이 없었으면 신중국이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 둘째와 셋째는 영원히 못 봅니다. 영원히 못 봐요. 이 둘째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공산당 쪽으로 넘어가서 공산당 쪽하고 손을 잡습니다. 도저히 장제스하고는 정치적 노선이 달라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순원의 유일한 미망이를 바로 이 숭칭링으로 명칭하고 갖가지 이제 그 직책을 맡게 됩니다. 중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장공께서는 중정纪念당에 가시면台湾 타이베이의 중정纪念당에 가시면 좀 볼거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이 근위병 교대식 하는 거 그거 제가 다음 시간이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그게 장관입니다. 그래서 중정 纪念당 그래서 손중정 장공 그 다음에 고후 그러면 마오 주씨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마오 주씨는 그냥 마오쩌둥 그러시면 안 돼요. 중국 가서 마오쩌둥 그러시면 안 돼요. 마오주시라고 이야기해서 마오주시. 뭐 마오쩌둥 그래도 되긴 되는데 그래서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我们的 홍타이양. 뭡니까? 홍은 뭡니까? 불다. 그 다음에 타이양은 태양. 그래서 우리의 붉은 태양. 그래서 마오주시. 그래서 이런 중국 현대사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국 현대사를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중국을 좀 이해하시는데 또 중국어를 배우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순원, 순원, 고후 순원, 순중산 先生. 자, 이분이 장제스 정통, 장제스 정통, 총통입니다. 총통이 바로 대만에서는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마오쩌둥, 마오주시. 보통 마오주시 그럽니다. 자, 천안문에 딱 걸린 사진 딱 보면은 마오주시 사진이 딱 걸려 있죠. 그래서 마오주시가 했다라 그러면은 마오주시 좀 쉬워라.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현대사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도가 좀 높았으면은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전에 여러분들하고 요거 잠깐 하죠.
중국의 식사 문화 여러분들 요것 좀 알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나머지 것들은 뭐 다 별 게 없는데 여러분 좀 알아야 될 게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관시에 가지고 이거 식사는 여러분들 식사는 하나의 미엔즈, 그래서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 밥 먹자는 어떤 그런 얘기는 비즈니스, 모든 비즈니스는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식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야, 다릅니다, 우리하고. 비즈니스가 우리는 자, 사무실에서 비즈니스 사인하고 그다음에 자, 우리 비즈니스 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데 미리 중국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기 전에 밥부터 먹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식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 그래서 3天为칭, 2天为教, 1天为提留. 그래서 사흘 전에 청하면 초대이고 이틀 전에 청하면 불러내기이고 하루 전에 부르면 끌어내기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 동글동글한 문화에서 이제 빠오지엔이라고 부릅니다. 빠오지엔, 예, 빠오지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 자리 배치입니다. 자, 자리 배치는 문을 이제 출입문을 항상 중앙에는 이제 주인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 바로 오른쪽에 보통 보시면은 초청하는 어떤 그런 손님 중에서 가장 저기 뭡니까 서열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바쁜 사람이 출입문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심부름을 하는 어떤 그런 주인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말을 이제 듣고 이제 음식을 이제 주문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통역은 보통 여기 앉고, 자, 그래서 손님의 좌우에 이렇게 앉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앉는다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보통 그 마주 보면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앉죠. 자, 이런 식탁이 있으면은 자, 이게 깁니다. 길면은 가운데 자리에 이 손님들이 보통 이 주빈들이 앉아요. 예. 여기 주인이 여기 주인이 앉고 여기 주빈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예. 요거는 중국 나중에 대신 비즈니스 예절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시켜야 되냐? 그래서 흔한 음식, 그래서 음식을 손님이 주문한다? 아니요. 미리 주문을 딱 시켜 놓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오시 정수ang 해가지고 항상 중국은 짝수입니다. 짝수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짝수로 시키면 그래서 인커미에 순커饺子. 그래서 중국 세트 요리에서饺子가 나오면 이거는 식사가 다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하 식사 다 끝났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샤오차이, 량차이가 나옵니다. 량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가운 어떤 그런 예를 들어 해파리 냉채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르차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탕 나오고 그 다음에 주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후식으로 치면은 우리 보통 고구마 탕 그 뭡니까 그건 뭐라 그럽니까 맛탕이라 그럽니까 예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탕 종류가 나오고 보통 스얼바 같은 경우는 찬요리 2차이 4个 特菜 2个 일반菜 8个 그래서 스얼바가 풀코스입니다. 풀코스. 예. 자, 그 다음에 주인은 젓가락을 잡고 식사를 권한 다음에 이제 집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드세요라고 이제 왜 주빈이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바로 집어줍니다. 그게 예입니다. 예. 근데 회전판 너무 예를 들어 누가 짚고 있는데 회전판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젓가락, 수제, 그 다음에 개인식기. 자, 식사가 끝나면은 이제 항상 중국 음식은 남아야 됩니다. 이게 남지 않으면 이게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중국도 우리 적당히 이제 좀 음식 주문하자라는 운동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나의 또 습관이에요. 이러면 풍족하게 이거 대접을 했다라는 생각이 안 드나 봐요. 예.
수저는 중국은 거의 젓가락으로 먹고 수저는 저거는 탕 먹을 때만 먹습니다. 자, 한국, 일본, 중국이 길죠. 왜냐하면은 긴 젓가락을 가지고 멀리 있는 걸 찝어야 되기 때문에 길고 굵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식기 용기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술이 안 빠지면 안 되죠. 예, 시엔지우 허판. 먼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인이 이제 건배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러면은, 우산포청리, 3번 권하는 것이 예의다. 그래서, 술을 먹지 않아도 3번, 깜빼 하면 뭐, 수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不成리, 그래서 술이 없으면 예의, 자, 술이 예의로서 갖춰지게 된다는 거. 자, 근데 술을 마실 때 찡지우라고 합니다. 찡지우 할 때는 직접 다가가서 예를 표현, 술병을 들고 직접 가서 따라줍니다. 예. 그럴 때, 술을 권할 때는 두 손으로 숫자를 높게. 자, 그래서 윗사람보다 낮게 이렇게 워깔라 하면은 민수이. 그래서 먼저 주인이 술을 마시고, 자, 술병을 들고 이제 쭉 이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고, 술을 마시면 뭐 부부의 허지요. 그러시고, 나 부부의 허지요. 그래서, 차를 먹겠습니다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술은 적당히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찡지우 하실 때 수이이란 말이 여러분들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닌수이바 하면은 적당히 주세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또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첨잔을 안 하죠. 첨잔을 안 하는데 중국은 계속 보면 술이 조금만 비워도 계속 따라줍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술은 항상 따오만 해야 돼요. 따오만. 그래서 가짝 따라줘. 그래서 상대방이 서서 따라주면은 그냥 앉아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서서 이제 또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지래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서 이제 멀리서 술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감사의 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 아셨죠? 먼 데에서 술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앉아서 받을 때는 3번 이렇게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보면은 이게 비유적으로 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닭발 같은 경우는 봉황의 발, 그래서 펑주아, 그래서 뭐 뱀, 뭐 긴 것은 전부 다 롱,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흰 것은 또 배곡,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답니다. 예. 자, 그래서 중국의 식사 자리가 굉장히 비즈니스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일단 명심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보면은 이 술자리에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빈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술을 따를 때 닌수이바 하면은 시시해, 그리고 부호의 허지요 이러시고 한번 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술을 조금만 드십시오. 예. 중국은 따로 술자리 따로 예를 들어서 2차 하면 맥주 갑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 이 술자리가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가라오케 기계까지 다 가지고 옵니다. 예.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비즈니스를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전화를 이제 했죠. 전화 했죠. 전화 계속 합시다. 자, 전화를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단어 여러분들 다 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喂，请问王老师在家吗? 다시 한번. 喂，请问王老师王老师在家吗? 자, 그래서 실례지만은 왜 여보세요? 저 왕 선생님 집에 계세요? 在家吗? 그래서 您是哪位? 그러면은 您是哪位 하면은
Who's calling please? 그래서 누구냐라는 겁니다. 您是谁라는 말을 안 써요. 여러분들 您是谁? 너 누구냐? 이런 말을 안 씁니다. 您是哪位? 좀 정중한 표현입니다. 您是哪位? 그러니까 我是他的学生刘小英. 그래서 저는 그의 학생 류샤오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我是他的学生刘小英. 자, 그러니까 자, 请稍等. 자, 아까 그랬죠. 저번 시간에 제가 그냥 등이등 그러시면 될 것 같다가 请稍等이란 말을 쓴다 그랬습니다. 请稍等. 예, 请稍等.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구 있습니까? 계십니까? 그러면은 请问 왕老师 在家吗? 다시 한번 请问 왕老师 在家吗? 자, 그 다음에 您是哪位? 您是哪位?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거죠. 我是他的学生刘小英. 자, 저는 그의 학생 류샤오잉입니다. 그러니까 请稍等. 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绘画 2 보시면 왜? 请问진先生在吗? 그래서 이건 회사에 전화하는 겁니다. 진先生在吗? 자, 그래서 김 선생님 저기 계십니까? 미스터 김 있어요. 不在, 他不在. 자, 他没有 그러시면 안 돼요. 他没有. 没有는 사물에 대한 어떤 게 없다는 거지. 不在는 사람 보고 사물로 그냥 없다고 그러면 없다 그래가지고 没有 그러시면 안 됩니다. 不在. 그는 없습니다. 라고. 자리 없어요. 不在. 在不在입니다. 자, 他出去了. 그러면은 그는 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他出去了. 什么时候回来? 언제 그럼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겠죠. 그래서 什么时候回来? 이렇게 물어봅니다. 什么时候回来? 我也不清楚. 请打他手机好吗? 자, 그래서 我也不清楚. 나도 잘 모르겠어요. 我也不知道와 같은 말이에요. 근데 不清楚란 말이 잘 씁니다. 그래서 我也不太不清楚란 말보다 我也不太清楚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我也不太清楚. 那你请打他手机好吗? 打手机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하는 것을 打手机 好吗? 어떻습니까? 라는 겁니다. 请打他手机好吗? 그래서 핸드폰 하시는 거 어때요? 라는, 그러면은 他的手机号码是多少? 他的手机号码是多少? 그래서 그의 핸드폰 번호는 몇 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他的手机号码是多少? 그러니까 중국 전화번호는 이렇게 되죠. 138 4431 그 다음에 8058. 자,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후이화 어를 보겠습니다. 喂，请问金先生在吗？请问金先生在吗？ 자, 不在，他出去了。他什么时候回来？他什么时候回来？这我也不清楚。请打他手机好吗？请打他手机好吗？他的手机号码是多少? 그의 핸드폰 번호는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138 4431 8058. 자, 그렇게 하죠. 자, 세 번째. 昨天你给金明珠打电话了吗? 좀 길죠. 昨天你给누구에게 김민주에게 打电话了吗? 그래서 전화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昨天你给金明珠打电话了吗? 어제는 김민주한테 전화를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打了. 하지만은 可是没打通.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뿌다통이 아니고 메이다통입니다. 메이다통. 왜냐하면은 이거 다더통 그래가지고 보호구문을 이거를 이제 부정을 할 때는 매일 씁니다. 메이다통.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과거를 부정할 때 매일 쓴다 그랬죠. 예, 그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可是没打通，手机一直占线. 그래서 手机 핸드폰이 계속一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쭉 占线. 핸드폰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占线했단 말이죠. 핸드폰이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手机 一直占线. 자, 볼까요? 자, 여기서 추취러에서 여러분들 라이나 치를 보호로 취하는 동작의 방향을 할 때 이런 보호를 단순 방향 보호라 그럽니다. 그래서 라이하고 밑에 취가 있죠. 상하 진추 회고 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上来下来进来出来回来过来 건너서 가는 거. 起来는 시작되는 거. 자, 그래. 라이, 上来 올라가는 거, 下来 내려오는 거, 进来 들어가는 거, 出来 나오는 거, 回来 돌아오는 거, 过来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起来는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上치는 앞으로 나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下去. 자, 그러면 교수님 上来하고 上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자, 내가 내 입장에서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올라가는 것은 자, 上치입니다. 上去. 그 다음에 上来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사람이 下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내려가는 겁니다. 下来 下去. 그래서 이게 여러분은 지금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下来 下去.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취는 좀 빼버리시고 라이 쪽 라이는 나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세요. 예, 上来 내려오다, 下来 进来 出来 回来 过来 起来. 예, 过去 건너가다, 过来 건너오다. 예, 가다 오다의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는 라이 들어가면은 오다, 취가 들어가면은 가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좀 어렵죠. 예, 이거 좀 어렵습니다. 니 메이오 짜이다마. 여기서 또 메이오를 썼죠. 왜 메이오를 썼습니까? 과거죠. 너 그럼 다시 안 걸었니? 라는 것입니다. 다시 안 걸었니? 니 메이오 짜이다마. 왜 달러? 타부지에, 타부지에. 예, 나, 今天也 달러. 今天也 달러. 오늘도 달러 했는데, 타, 메이지에, 뿌지에, 뿌지에하고 메이지에하고 이게 좀 달라요. 메이지에는 못 받았다, 못 받았을 것 같은데, 타, 뿌지에는 그저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의지가, 그녀가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 받았다. 이 의미 달라요. 메이지에는 그가, 바빠서 안 받았는지 난 몰라. 나 의지가, 그가 받기 싫은지 안 받는지 그건 몰라. 근데 타푸지에라고 쓰면 그가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생님 왜 달러 하면 타 메이지에 하면은 네, 그가 받기 싫어하나 좋아하나 그건 난 몰라요. 근데 타푸지에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는 그가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거예요. 니 거의 왕타宿舍다. 그래서 왕은 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자 숙사에 전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我没有他的宿舍的电话号码. 그래서 나는 그녀의 숙사에 전화번호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 我没有, 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电话号码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조티엔니 게이진민주 电话了吗? 그래서 어제 너 김민주에게 전화를 했니? 라는 겁니다. 달러. 可是没打通. 하지만은 통화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手机一直占线. 그래서 핸드폰이 계속 어떻게 됐다? 占线이 됐다. 그래서 핸드폰이 줄곧 통화 중이었다.
그다음 你没有在打吗? 그래서 你没有在打吗? 너 다시 전화를 안 걸었니? 그러니까 今天你也打了他不接. 오늘도 걸었는데 그녀가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래서 那你可以往他宿舍打. 그럼 너는 그녀의 숙사에 걸을 수 있어. 숙사로 걸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我没有他宿舍的电话号码. 나는 그녀의 숙사 전화번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 밑에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전화를 이제 이 관련된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중요해요. 자, 교수님은 전부 다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니까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打电话는 전화를 걸다. 그 다음에接电话는 전화를 받다. 그 다음에 전화를 끊다. 그러면 挂电话. 挂电话. 자, 그 다음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같은 경우는 请稍等 이렇게 합니다. 请稍等一下. 내지는 请稍等. 자, 그 다음에 전화 잘못 거셨어요. 그러면 你打错了. 따라해볼까? 你打错了. 그 다음에 전화가 你跟他打通了没有? 그래서 그거와 통화를 했냐 말이야. 했니? 그러면 打通了. 그 다음에 您找谁 같은 경우 누구를 찾으십니까? 왜? 这里是什么 LG 公司您找谁? 您是哪位? 같은 말이죠. 我就是진先生 我找 이때 난 누구를 찾습니다. 누구 바꿔주세요 하면은 我找진先生 진先生在吗? 라고 물어볼 수 있고 我找무슨 부더 진先生 그러면은 我就是제가 바로 我就是진先生 제가 바로 그 사람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전화 걸다 같은 경우는 자, 打电话 따라해볼까요? 打电话 다음에 전화를 받다 接电话 자, 전화를 끊다 挂电话 전화를 끊다. 자, 挂电话는 본문에서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전화를 끊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挂电话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挂电话. 그 다음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같은 경우는 请稍等 따라해볼까요? 请稍等. 예, 그 다음에 你打错了 打错了 는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你打错了. 그 다음에 끊다 打通了 는 통화가 됐다라는 전화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您找谁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찾으세요? 您找谁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 다음에 我就是 그래서 我找金先生 麻烦您找一下金先生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김선생 계십니까? 그러면은 예, 바로 접니다. 하면 我就是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전화 걸다. 여러분 해보세요. 전화 걸다. 打电话. 그러면은 핸드폰 걸다. 핸드폰 하다. 打手机电话까지 할 필요 없어요. 打手机만 하시면 됩니다. 打手机. 그 다음에 전화 받다. 해보세요, 여러분. 接电话. 그렇죠? 接电话 그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화 끊다. 挂电话. 다시 한번 해볼까요? 挂电话. 그 다음에 잠깐 기다리세요. 请稍等. 请稍等. 다음에 자, 전화 잘못 걸었어요. 당신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你打错了. 예, 打错了. 그 다음에 전화가 걸렸다라고 하면은 你끊다 打通了. 통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打通了. 그 다음에 您找谁? 그러면 자, 누굴 찾으십니까? 你是哪位?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我就是 바로 접니다. 예, 그러면은 본문을 전에 자, 대체 연습 해볼까요? 请问王老师在家吗? 여기가 오타가 나왔네요. 金先生 진센성으로 하십시오. 예, 金先生. 请问 진센성 在家吗? 그 다음에
장 선생님 계십니까? 라고 한번 해볼까요? 징원, 장 라오시 짜이자마. 그 다음에 이 선생님 계십니까? 징원, 리 라오시 짜이자마. 자, 그러니까 짜 있습니다. 징샤오등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您是哪位? 我是他的学生. 자, 나는 그의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그의 친구입니다. 친구입니다. 해볼까요? 我是他的朋友. 我是他的朋友.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선생님입니다. 我是他的老师. 다음에 나는 그의 동학입니다. 동학. 자, 我是他的同学. 자, 나는 그의 직장 동료입니다. 我是他的同事. 하면 되겠죠? 我是他的同事. 자, 그 다음에 你可以打他电话打他宿舍电话. 그러면 너는 그의 숙소 전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집으로 전화할 수 있다. 그러면은 你可以打家里电话. 회사로 전화할 수 있다. 你可以打他公司电话. 그 다음에 너는 그의 사무실에 전화할 수 있다. 你可以打他办公室电话. 너는 그의 학교에 전화할 수 있다. 你可以打学校电话. 자, 그 다음에 电话打通了吗? 电话打通了吗? 통화했니? 그러니까 没打通. 아니요, 통화 못했어요. 그러니까 手机占线.占线은 뭡니까? 占线. 占线은 통화 중이다. 그러면 핸드폰이 꺼져 있네요. 라고 해요. 꺼져 있네. 관지. 이 팅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슨 일 때문에 핸드폰 정지시킨 거 있죠. 그거를 팅지라고 부릅니다. 팅지. 그래서 电话打通了吗? 그래서 뭐 팅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관지는 일시적으로 껐거나 没有电池 배터리가 없거나 그러면은 이제 电池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手机关机了. 핸드폰이 자동으로 꺼지죠. 故意 关机 같은 경우 고의로 핸드폰 끄는 거. 여러분들 늦게 막 여러분들 뭡니까? 엄마 아버지가 집에 일찍 들어오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故意 关机 하죠. 故意는 고의적으로, 关机는 뭡니까? 핸드폰 끄는 겁니다. 故意 동안 이거 쓴다고 팅지를 하시면은 수신 거부하십니까? 수신 거부하시면 안 되죠. 예. 이 팅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사용을 중지를 시키는 게 팅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짜이자마 이렇게 하면은 짜이자마 하면 누구누구 집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짜이 라고 대답하고 자, 打通了. 그 다음에 전화 받다. 接电话. 그 다음에 전화 끊다. 挂电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전화 잘못 끊어서 打错了. 打错了.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您您是哪位? 그래서 您是谁? 你找谁? 예, 이렇게 打通了 하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계속 송가 왕조의 세자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중국 현대사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今天到这儿，再见。 청나라를 무너뜨린 신의 혁명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 속에서 결국 대륙과 타이완으로 갈라진 중국 근대사의 주역을 얘기하자면 당연히 국부인 순원과 국민당의 장제스, 공산당의 마오쩌둥일 것입니다. 진시황 때부터 2000년 이상 내려온 전제군주 국가를 폐지하고 대륙에 새로운 공화국을 수립한 주역들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세계를 지배하고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가 아닐까요? 이들 숭가문의 세 자매는 실질적인 주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중국의 국부인 순원의 부인 숭가문의 둘째 딸 숭직린과 순원의 뒤를 이은 국민당 총독 장제스의 부인이 셋째 딸 숭메이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첫째 딸인 숭아이링은 냉정한 현실주의자였는데요.
당시 순원의 비서일을 하던 아이링은 순원의 구애를 받았지만 그녀는 보장할 수 없는 미래보다는 현실적인 부를 선택했습니다. 단지 이상적인 혁명가에 불과했던 순원보다는 20세기 초 중국 최대의 부자로서 하인만 500명이 넘었다는 공자의 75대손 쿵상씨를 선택했고, 그리하여 그녀는 엄청난 부를 누리며 중국의 경제를 주름잡았었는데, 그녀가 돈을 사랑한 여자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자매를 돈을 사랑한 여인, 나라를 사랑한 여인, 명예를 사랑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이자 무역업자인 세 자매의 아버지 숭자수는 빈농 집안의 자식이었으나 12살의 양아버지와 차수출을 위해 미국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기독교 신자였던 선장의 도움으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남부에서 목사가 된 후 1886년 선교를 위해 상하이로 돌아갑니다. 결혼 후 목사 일을 그만두고 인쇄소를 경영하며 자리를 잡았는데, 이때 중국 혁명의 아버지인 순원과 절친한 친구가 되고 위험을 무릅쓰고 순원의 혁명 자금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 숭자수에게는 3명의 딸과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현대식 교육을 받았던 숭자수는 여자도 조국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며 세 딸을 모두 미국에 유학을 보냈고, 큰 언니인 아이링은 1904년 중국 첫 번째 미국 유학생으로 미국의 조지아주 웨즐리대에 들어갔고, 이에 칭량과 메일링도 미국 유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칭링은 메일링보다 5살이 많았으며 조용하고 상냥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메일링은 명랑하고 활달하며 자신감에 넘치는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유창한 영어 실력 외에 6개 국어를 구사할 정도로 어학에 능통했습니다. 1912년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중화민국이 난징에서 수립이 되었으며, 아버지와 언니가 순원의 임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칭링은 웨즐리 대학에서 영문학과 학위를 딴 후 귀국을 하고 순원과 칭링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22살의 칭링과 49세의 순원, 나이 차이가 30에 가까웠지만 둘은 결혼을 결심하는데 이후 숭집안에 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순원은 1915년 위안 스카이군에게 패배한 뒤 일본 도쿄로 망명을 간 후 칭링과 결혼을 하는데, 이에 아버지 숭자수는 격분하며 순원과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숭자수의 집안은 기독교인데다가 순원은 이미 헌신적인 아내와 3명의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으로 전 부인과의 이혼이 아닌 중혼을 요구했는데요. 숭자수는 다시는 순원을 만나지 않겠다며 그와 결별합니다. 결혼 이후 침착하고 사려 깊은 성격의 칭링은 주로 순원의 비서로서 연설문이나 원고를 영어로 번역하며 항상 그의 곁을 지켰고, 이로써 차츰 순원의 이념과 사상을 익히며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간신히 탈출은 하지만 이때 유일한 아이를 유산하면서 불임이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안타까운 운명은 1925년 베이징에서 순원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칭링은 결혼 10년 만에 미망인이 되는데, 그녀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아내 칭링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재산은 책 2,000권과 상해의 집 한 채 뿐이었으나 순원의 미망인이라는 자격은 이후 평생 동안 그녀의 정치 생활에 큰 미천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칭링은 남편의 뜻에 따라 민족과 민중의 지도자로서 계속 헌신합니다. 젊은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면서 서구적인 가치관을 지닌 메일링은 중국으로 돌아온 뒤 당시 군관학교 교장이었던 장제스를 만나고, 야심을 가진 메일링은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11살 연상이며 3번의 결혼 경력을 가진 장제스와 결혼을 결정합니다. 1927년 12월 장제스와 메일링의 결혼이 결정되자 칭링은 동생에게 장제스와의 결혼을 말렸지만, 메일링은 언니가 아버지에게 그러했듯이 그녀의 말을 무시합니다.
칭닝은 국민정부의 수장인 장제스가 남편의 이념과 이상을 왜곡하고 중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권력과 야욕에 젖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반대했고 국민당 좌파로서 장제스와 크게 대립하게 됩니다. 또한 칭닝은 국민민권보장동맹 등에서 활동하며 국민당 일당 독재를 비판하는데 국민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거슬렸으나 순원의 미망인이라는 상징 탓에 그녀를 거둘 수 없어 결국 감시하는 선에서 이를 멈추고 맙니다. 메이링은 결혼 뒤 10년간 장제스와 함께 전쟁터를 누비며 그의 외교 고문이자 개인 비서로 활약합니다. 일제로부터 중국 침략이 시작된 뒤에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국제사회에 중국의 입장을 알렸고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냅니다. 장제스가 남부의 군벌에 감금되는 시안사변이 일어나자 메이링은 직접 시안으로 날아가 저응얼라이와談판을 벌여 남편을 구출해내는 배짱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바꿔줘 홈 라이프. 당신의 일상 속 발견은 무엇인가요? 1945년 9월 항일전쟁 승리 후엔 국민당은 칭리의 직위를 승진시키면서 국민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결국 칭닝은 공산당 측으로 전향해 마오쩌둥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메일링과 장제스를 대만으로 몰아냅니다. 결국 장제스의 일가가 타이완으로 도망가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자매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 칭닝은 국부 순원의 미망인이라는 상징성과 유창한 영어 덕분에 두 차례나 국가 부주석을 역임합니다. 1950년 스탈린 평화상을 수상하며 중국 현대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고 메일링은 타이완에서 퍼스트 레이디가 되어 언니 칭닝과 정치적으로 대립하여 살아가지만 1960년 미국의 가장 존경하는 10인 여성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1975년 장제스가 사망하자 메일링은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살았고 대만과 미국의 유대 관계를 위한 외교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1981년 칭닝이 중병에 걸렸을 때 칭닝은 동생 메일링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메일링을 중국으로 초청하였으나 메일링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숭시자매는 상봉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003년 메일링이 10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로써 중국 근대사의 산 증인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송가 황조의 세 자매는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숭가문의 세 자매는 20세기 중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비중 있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송가 자매, 송가 왕조 얘기는 소설이나 영화로도 나와 여러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이들의 인생 역정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거기에 공산당과 국민당이라는 이념의 벽에 갈라진 자매의 삶 속에서 결국은 같은 부모를 섬기더라도 형제 간의 성격이나 인생관이 너무도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비롭습니다. 이 세 자매는 중국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손에 넣은 송씨 세 자매의 인생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